안녕하세요. 나라꼴이 지금 현재 최악입니다. 저축은행이 연체율이 10년 만에 9%에 육박하다고 하는데요.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이 10조 원을 넘어섰답니다. 떼일 가능성이 높은 채권 비율이 10%를 넘어선 건데요. 매우 충격적이죠. 사실상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9% 아래이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라고 봐도 거의 맞습니다. 79개의 저축은행이 부실 채권이 10조 원이 넘어섰다라는 것. 그리고 연체율이 저축은행 전체 연체율이 9%에 육박했다라는 건 사실상 대한민국의 저축은행이 깡그리 다 사라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2023년 말에 6.5%였는데 무려 2.3%가 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여진이 남아있던 2015년 말에 9.2%였다고 하니 거의 저축은행 사태가 이제 온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어떤 일이 앞으로 되려나. 2024년 2분기가 더 문제라고 하는데,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저축은행 관련한 이제 뱅크런이든 아니면 쇼크든 뭐든 이제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신용등급 강등도 계속 있는 거고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보통의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예금 이자가 아무리 높다고 돈을 넣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제일금융권이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대출을 줄일 때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은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무분별하게 해주지 말아야 될 대출들도 너무 많이 해줬죠. 그런 부정행위들도 되게 많았던 게 저축은행입니다. 앞으로는요, 그 엄청난 이제 후폭풍들이 싸그리 다 이제 몰려온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질 수 없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더 벌어져도 아마 쉽게 해결되거나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 축적되어 있는 이 위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온다라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저축은행하고 손절해야 된다라는 이제 정부의 이제 행동들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부동산 저축은행의 PF 대출 예상 손실을 4억 8천까지로 봤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해 쌓아야 될 대성충당금이 3조 3천억이랍니다. 엄청나게 얘기죠. 그렇게 되면 2024년에 저축은행 전체 예상 적자가 2조 2천억이랍니다. 2012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가 적자가 1조 4천억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다라고 이제 거의 봐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현장점검 나서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이래저래 또 정부 세금으로 또 메워준다고 또 지랄 발광하려나요?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참 무서운 얘기고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저러다가 이제 또 국민들 세금만 또 무지하게 또 탕진하려나 봅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나라가 엉망입니다. 앞으로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 엄청난 이제 부실에 국민들 세금을 대거 집어넣으면요, 미치는 거죠. 나라 꼴이 엉망으로 계속 이제 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연체가 9%가 넘는다는 얘기를 그냥 언론은 뉴스 조금 내놓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사실상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가 저축은행들 사태가 내관이 돼가지고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인데 정부는 과연 저러한 그 위기 상황들을 대처할 의지가 있는 걸까요? 왠지 없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그저 저렇게 살아간다라는 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려나 엉망이 되려나 라는 그런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는 사항들을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연체가 저렇게 심하다라는 건 사실상 불합리하고 문제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묻지마 대출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망하면 또 정부의 세금으로 메워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자기들끼리 헤쳐먹은 거죠. 수작질을 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좀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경제 쓰나미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존할지, 어떻게 대책을 꾸려나갈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2024년 6월인데요. 2026년 7년쯤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지나면 엄청난 경제 쓰나미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크게 이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한 2년 동안은 대거 경매 나오고 대거 몰락하고 뒤집어지고 엄청 난리가 나겠죠. 무서운 시간들이 계속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어떻게 좀 더 생활을 잘 관리할지, 잘 지켜낼지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지금 생존에 꼭 필요한 모습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연체가 9%에 육박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가 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축은행이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든 어쩌든 그들은 답이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행여라도 저축은행에 예적금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하루빨리 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얼마까지 금액이 보장된다라는 이런 말에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보장은 되겠죠. 언제 지급해 주냐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빼지 못하면 그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잘 대응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걸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또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